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기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삼육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원 김진호 교수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노드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이 노드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했던, 취득을 했던 노드들을 인포메이션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프로퍼티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프로퍼티들을 이용해서 노드들의 정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드들은 텍스트 노드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런 텍스트 노드의 컨텐츠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는 이 텍스트 노드를 직접적으로 값을 수정해서 변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때 텍스트 노드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텍스트 컨텐츠 자체를 그대로 바꾸는데 HTML 엘리먼트를 텍스트 형태로 인식을 시키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상에서는 다음 차시에 해당하지만 이 돔 노드 수정 부분에 inner HTML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안에 있는 텍스트를 HTML 태그를 태그로서 인식을 시키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볼 거는 노드 정보를 취득하는 걸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노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퍼티들 중에서 노드의 정보를 취득한다거나 혹은 노드를 변경한다거나 조작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프로퍼티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에 먼저 노드 정보를 취득하는 것부터 볼 거예요. 자, 노드의 프로토타입에는 노드 타입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제공되고 있고요. 이 노드 타입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노드 객체의 종류, 즉 노드 타입을 상수로서 변환을 해주고 있어요. 이 노드의 엘리먼트 노드라고 하는 이 값은 상수로서 1이라고 하는 내부적인 숫자 값을 가지고 있고요. 요소 노드 타입을 의미해요. 또 텍스트 노드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텍스트 노드 타입을 나타내면서 내부적으로는 상수 3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또 다큐멘트 노드라고 하는 거는 문서 노드 타입을 나타내는 상수 9라고 하는 거를 내부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노드 네임이라고 하는 걸로도 노드의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 위에서는 정수 형태, 상수 형태로 해서 노드의 타입을 반환하지만 이 노드 네임은 노드의 이름을 문자열 형태로 그대로 반환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요소 노드 같은 경우에는 다 문자열로 태그의 이름을 반환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노드 같은 경우에는 샵 텍스트라고 하는 문자열을 반환하고 문서 노드인 경우에는 문자열 샵 다큐멘트라고 하는 거를 반환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노드의 정보를 취득하는 거를 코드로 살펴볼 거예요. 자, VS 코드를 열어주신 다음에 자, 돔이라고 하는 폴더 하위에 새롭게 폴더를 만드실 거고요. 자, 03 언더바 노드 프로퍼티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게요. 그리고 이 하위에는 새롭게 new 파일 하신 다음에 01 언더바 get node info.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노드의 정보를 취득하는 거를 볼 건데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이 div 태그는 id를 area라고 부여를 할 거고요. 노드 정보 취득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브라우저를 열어서 게다가 띄워두신 다음에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스크립트 태그를 만드신 다음에 이 스크립트 태그 하위에 먼저 document.node 타입이라고 하는 다큐멘트 문서 자체의 노드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다큐멘트라고 하는 거는 이 문서 자체를 의미하고 이 문서 자체의 노드 타입을 한번 콘솔에 확인해 보면 9라고 하는 정수값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node.element 노드라고 해서 이 엘리멘트 노드, 아니, 다큐멘트 노드죠. 다큐멘트 노드라고 해서 노드에 다큐멘트 노드라고 하는 값이 내부적으로는 숫자 9를 나타내고 있고 이렇게 비교 연산을 통해서 취득한 노드가 어떤 노드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에어리어라고 하는 요소를 먼저 취득을 해볼게요.
다큐멘트에 get element by id라고 해서 에어리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요소를 취득해요. 그리고 나서 콘솔.log로 이 에어리어가 갖고 있는 노드 타입이라고 하는 값이 어떤 값인지를 출력해 보면 현재 내부적으로는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노드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상수인 엘리먼트 노드라고 하는 값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트루 값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 엘리먼트 노드는 내부적으로 1이라고 하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저 에어리어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노드를 한번 취득을 해볼게요. 자, 에어리어에 first child라고 하면 텍스트 노드를 포함하는 형태로 정보를 요소 노드를 취득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텍스트 노드를 취득하게 돼요. 자, 텍스트 노드의 노드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 노드 타입은 현재 3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노드 엘리먼트에 텍스트 노드라고 하는 값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트루 값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냥 9, 1, 3이라고 하는 숫자만 가지고는 어떤 정보인지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값에 이름을 부여해서 조금 더 의미 전달이 쉽게끔 만들어 놓은 상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볼 거는 맨 위에 있었던 다큐멘트 자체에 노드 네임이라고 하는 걸 출력해 볼 거예요. 자, 다큐멘트.노드 네임 노드 네임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출력해 보면 샵 다큐멘트라고 하는 문자를 반환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콘솔.log로 다큐멘트.에어리어죠. 에어리어.노드 네임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보면 div라고 하는 이렇게 다 문자로 된 문자열로 반환을 하는데 태그의 이름을 반환해줘요. 자, 그 다음엔 텍스트 노드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콘솔.log로 텍스트 노드 네임 출력을 해보면 샵 텍스트라고 하는 문자열이 반환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요소 노드에 텍스트를 조작하는 걸 살펴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노드를 탐색한다거나 이 노드의 정보를 확인한다거나 이런 프로퍼티들은 모두 읽기 전용의 접근자 프로퍼티였어요. 네, 이번에 볼 거는 노드 밸류라고 하는 프로퍼티인데요. 이 노드 밸류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세터와 게터가 모두 존재하는 접근자 프로퍼티이고 한마디로 수정 자체가 가능하다는 프로퍼티예요. 이 노드 밸류는 프로퍼티를 참조하게 되면 해당 노드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 즉 텍스트 노드의 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반환해 주게 되는데 이런 텍스트 노드가 아닌 노드가 만약에 존재하는 경우 그럴 때는 널 값을 반환하게 돼요. 텍스트 노드의 노드 밸류 프로퍼티의 값을 할당하게 되면 텍스트 노드의 값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또 텍스트 컨텐츠라고 하는 프로퍼티도 있는데 이 텍스트 컨텐츠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역시 세터와 게터가 전부 다 존재하는 접근자 프로퍼티이고요. 요소 노드의 텍스트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손 노드의 텍스트를 한 번에 다 취득할 때 사용을 하는 메소드예요. 요소 노드의 텍스트 컨텐츠 프로퍼티를 참조하게 되면 요소 노드의 컨텐츠 영역 내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반환하게 되고 이때 HTML 마크업은 무시가 된 채로 반환이 되게 돼요. 요소 노드의 텍스트 컨텐츠 프로퍼티의 문자열을 할당하게 되면 요소 노드가 모든 자식 노드 요소 노드의 모든 자식 노드가 제거가 되고 할당한 문자열이 새롭게 텍스트로서 추가가 되게 되고요. 이때도 역시 HTML 마크업은 무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문자열 텍스트로만 취급하게 돼요. 유사한 걸로 이너 텍스트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 이너 텍스트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텍스트 컨텐트 프로퍼티와 유사하게 동작하지만 CSS의 순종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visibility hidden이라고 하는 속성이 주어져 있는 경우엔 이걸 반환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CSS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부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더 권장되는 방식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요소의 텍스트 노드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코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새롭게 파일을 한 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동일한 폴더에 new 파일 하신 다음에 공이 언더바 텍스트 노드 다시 content.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주실 거고요. 해당 페이지를 먼저 브라우저로 띄운 다음에 옆에 놓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먼저 확인해 볼 거는 노드 밸류라고 하는 프로퍼티인데요. div를 하나 만들어서 id는 area라고 할 거고요. 노드 밸류라고 하는 거를 div 안에다가 텍스트 노드로서 추가를 해줬어요. 자,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 거고 이 스크립트 태그 내부에서는 먼저 다큐멘트에 있는 저 노드 밸류라고 하는 걸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큐멘트 내부에는 실제 텍스트 노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요소 노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죠. 이만큼이 문서 노드이고 이 문서 노드 밑에는 헤드라고 하는 엘리먼트와 바디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있어요. 이렇게 텍스트 노드가 제공되는 게 아닌 요소 노드가 제공되고 있으면 널값을 반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해당 그 다큐멘트 문서 자체가 또 문서 노드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널값을 반환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엔 에어리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요소를 취득을 해볼 거고요. get element by id로 에어리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요소를 취득한 다음에 해당 에어리어가 가지고 있는 노드 밸류를 출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에어리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요소 자체도 내부에 가지고 있는 노드 밸류는 널값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텍스트 노드를 한번 선택을 해볼 거고요. 자, 먼저 에어리어의 first child라고 하는 걸 선택한 다음에 이 텍스트 노드의 노드 밸류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보면 노드 밸류라고 하는 값이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요소 자체가 다큐멘트이거나 혹은 이런 요소인 경우에는 노드 밸류 값은 널 값이 나오지만 이렇게 텍스트 노드인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텍스트 노드가 가지고 있는 값 자체를 반환해줘요. 이 노드 밸류는 수정자, 세터가 포함되어 있는 접근자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텍스트 노드에 노드 밸류라고 하는 프로퍼티에다가 텍스트 값 변경 완료라고 하는 값을 덮어 써주게 되면 직접적으로 렌더링 되는 이 화면에 텍스트 값 변경 완료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텍스트 컨텐츠라고 하는 건데요. 자, div를 하나 만들고 이 div id는 에어리어 2번이라고 해줄 거예요. 텍스트 컨텐츠라고 작성을 해줄 거고 이 하위에는 span이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어서 내부 span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넣어줄 거고 자, 스크립트 태그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에어리어 2번에 document.get element by id로 에어리어 2라고 하는 요소를 취득해서 담아줄 거예요. 자, 위의 거하고는 틀리게 직접적으로 텍스트 노드에 사용을 하는 프로퍼티는 아니고요. 에어리어 2번 요소 노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텍스트 컨텐츠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출력을 해보면 이 요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하위 노드를 전부 다 텍스트 형태로 반환해줘요. 그때 안에 있는 텍스트 컨텐츠와 내부 스팬이라고 하는 텍스트 컨텐츠 자체만
반환을 해주고 있고요. 이 에어리어 2번의 노드 밸류를 한번 확인해 보면 에어리어 2번은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널값을 반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번엔 콘솔.log로 요소 에어리어 2가 갖고 있는 퍼스트 차일드를 선택을 해서 노드 밸류 속성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에어리어 2번 요소에 에어리어 2번 요소가 갖고 있는 퍼스트 차일드, 즉 이 텍스트 컨텐트라고 하는 이 텍스트 노드가 선택이 됐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노드 밸류를 출력하니까 텍스트 컨텐츠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콘솔.log로 에어리어 2의 라스트 차일드를 선택을 해서 먼저 이 라스트 차일드는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스팬이라고 하는 엘리먼트 자체예요. 자, 이 요소이고 얘가 첫 번째 있는 거 그리고 이만큼이 두 번째 있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라스트 차일드는 스팬 태그 자체를 의미하죠. 저 라스트 차일드가 갖고 있는 퍼스트 차일드를 선택해요. 그러면 내부 스팬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노드가 되는 거고 이 텍스트 노드의 노드 밸류 하면은 이 내부 스팬이라고 하는 텍스트 자체를 값으로 노드 밸류 형태로 변환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에어리어 2번에 있는 텍스트 컨텐츠, 이 텍스트 컨텐츠라고 하는 값을 변경을 해볼게요. 자, 에어리어 2에 있는 텍스트 컨텐츠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접근해서 텍스트 값 변경 완료라고 하는 텍스트와 함께 스팬이라고 하는 태그도 문자열 형태로 만들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우리가 HTML 문자열 자체를 문자열 형태로 이렇게 넣어서 텍스트 컨텐츠를 바꾸게 되면 마크업, HTML 태그 자체는 무시가 되고 문자열 형태로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용되는 텍스트 컨텐츠는 이너 텍스트라고 하는 프로퍼티하고 좀 유사하게 사용이 되지만 이너 텍스트는 속도 때문에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게 더 권장되고 가급적이면 텍스트 컨텐츠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번 시간에 볼 거는 PPT 사용으로는 다음 파일로 되어 있지만 이 노드 수정과 프로퍼티 중간쯤에 있는 이 이너 HTML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이 이너 HTML이라고 하는 거는 엘리먼트의 이너 HTML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제공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세터와 게터 모두 존재하는 접근자 프로퍼티이고요. 이 요소 노드가 가지고 있는 HTML 마크업을 취득하거나 변경할 때 사용하는 그런 프로퍼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다뤘던 텍스트 컨텐츠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HTML 마크업을 무시하고 텍스트만 반환을 하지만 이너 HTML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HTML 마크업이 포함된 문자열을 그대로 반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너 HTML 프로퍼티를 사용한 돔은 조작이 굉장히 간단하고요. 직관적이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터를 그대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너 HTML 프로퍼티에 할당하는 것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어택이라고 하는 XSS라고 하는 해킹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위험함으로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더 권장되는 방법이에요. 이런 이너 HTML 프로퍼티에 HTML 마크업 문자열을 할당을 하는 경우 요소 노드의 모든 자식 노드를 제거하고 할당한 HTML 마크업을 문자열 파싱에서 돔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데 속도가 느려진다는 의미고요. 또한 새로운 요소를 삽입할 때 삽입될 위치를 지정할 수가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우리 이너 HTML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 이너 HTML을 코드로 살펴볼게요. 자, 새롭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실 거고요. 자, 뉴 폴더 하신 다음에 자, 폴더의 이름은 돔 모디파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 거예요. 모디피케이션이라고 만들게요. 모디피케이션.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new 파일 하신 다음에 01 언더바 inner html.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이 돔을 수정하는 거는 다음 차시에 조금 더 다루게 될 거고, 여기는 inner html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inner 컨텐츠와 함께 비교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HTML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div id 에어리어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div 내부에는 텍스트 컨텐츠와 그 다음에 HTML 태그도 좀 섞어서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러한 텍스트와 그 다음에 중간에 스팸 태그를 좀 섞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어 줄게요. 자, 먼저 브라우저를 오른쪽에 열어놓고요. 자, 이제 스크립트 태그에서는 먼저 저 div 에어리어 요소를 취득해서 변수에 저장을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에어리어라고 하는 요소가 가지고 있는 inner html 값을 한번 출력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저 div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자식 요소를 다 반환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기존에 있는 inner html에 값을 추가해 볼 거고요. inner html로 값을 추가할 거고, 이렇게 화면에 값 추가라고 하는 텍스트가 추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안에 있는 노드를 교체를 해볼 거예요. 자, 문자열 형태로 h1번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렇게 작성을 해준 다음에 저장을 해보면 이 inner html이 h1번이라고 하는 태그가 적용된 채로 화면에 렌더링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아까 inner 컨텐츠하고 다른 부분은 inner html은 안에 있는 문자열을 html로서 인식을 해서 마크업으로 적용을 시켜줘요. 자, inner html을 이용해서 에어리어가 가지고 있는 노드를 전부 다 삭제도 해볼게요. 이렇게 빈 문자열 형태로 값을 덮어쓰게 되면 못하네요. 자, 안에 있는 이 inner HTML이 다 날아가면서 빈 화면이 렌더링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inner HTML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사용하면 직관적으로 기존에 있는 inner HTML의 값을 추가한다거나 덮어쓴다거나 제거하는 게 직관적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그대로 스크립트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자, 예를 들어 에어리어의 inner HTML로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img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어서 src라고 하는 속성에 문자열로 x라고 하는 경로를 넣을 거예요. 그럼 x라고 하는 경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 자, onError라고 하는 속성에 문자열을 이렇게 작성해주면 에러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처럼 발생을 한 경우 그때 동작할 내용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줘요. 그러면 실제로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여기에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알러트 창을 띄우는 걸로 동작을 시켰지만 여기에 악의적으로 안 좋은 코드를 넣어주게 되면
사용자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악의적인 그런 공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이너 HTML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지만 알고 나서 사용을 안 하는 것과 몰라서 사용을 못 하는 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이너 HTML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어 UL 태그를 하나 만들고 자, 아이디를 리스트로 주고요. 내부에는 li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커피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진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document.getElementById로 리스트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요소를 실을게요. 자, 그리고 리스트에 inner HTML로 이렇게 기존에 있는 내용에 추가를 해줄 건데 li 태그를 한 개 추가해 줄 거고 이 li 태그의 클래스를 코크라고 해줄게요. 자, 이렇게 알러트가 계속 뜨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에러 발생했던 알러트 띄워주는 거는 주석을 해놓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 기존에 커피만 추가되어 있던 거에 콜라가 함께 이렇게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기존에 이렇게 HTML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커피와 콜라 사이라던가 혹은 커피 이전이라던가 리스트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이 inner HTML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inner HTML의 앞, 뒤 이렇게 그 요소를 중간중간에 끼워서 넣어서 추가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을 별도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부분은 다음 차시에 조금 더 살펴보게 될 거예요.